해경 단속선에서 잠수 요원들이 바다로 뛰어듭니다. 물살을 헤집고 선박 밑으로 들어가자 엔진 냉각을 위한 해수 흡입구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안에 수상한 가방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해경이 발견한 가방은 모두 3개로 무게만 100kg에 달했습니다. 코카인일 경우 모두 3,500억 원 상당으로 330만 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양이라고 해경은 설명했습니다. 해당 컨테이너선은 국내 선적으로 지난달 초 브라질에서 출발해 홍콩을 거친 뒤 지난 14일 부산 신항에 들어왔습니다. 미국에서 특송으로 들여온 펌프 기계입니다. 기계를 분해하자 안에서 은색으로 포장된 필로폰 덩어리가 나옵니다. 적발된 양은 3.86kg, 약 13만 명 가까이가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입니다. 태국에서 들여온 과자 포장을 뜯자 안에선 알약 모양의 신종 마약인 야바가 나옵니다. 지난해 관세청에 적발된 마약 밀수는 704건, 무게로는 769kg에 달합니다. 전년도보다 적발 건수는 줄었지만 무게는 23%가 늘었습니다. 또 국제 우편이나 특송 화물을 통한 마약 밀수는 줄었지만 여행자를 통한 마약 밀수 비중이 2021년 8%에서 지난해 25%까지 늘었습니다. 해외 입국 여행자를 통한 마약 밀수가 전년 대비 58%나 급증한 것으로 보아 여행자 밀수가 큰 비중을 차지했던 코로나 이전의 행태로 회귀하고 있는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이번엔 그 마약 이슈입니다. 신종 마약이 국내에 밀반입되고 코로나 이후에 여행객들이 늘어나면서 국내로 들어오는 지금 마약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잖아요. 왜 갑자기 이렇게 됐을까? 대한민국 하면은 마약 청정국이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유가 뭡니까? 뭐 우선은 코로나 이후로 이제 하늘길이 본격적으로 열리면서 이제 세계적인 흐름은 피해갈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이번 정부로 들어오면서 마약과의 전쟁도 선포를 한 만큼 단속에 그리고 수사에 굉장히 많은 집중을 하고 있다 보니 이 단속에 대한 실적도 난 만큼 네. 이 양에 대한 증가가 급증한 것처럼 더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 마약의 가장 큰 문제점은 중독입니다. 이 중독 폐해는 사실 예방과 치료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는데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단속에만 조금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개인의 예방과 그리고 치료, 재활에 대한 부분이 선순환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계속해서 중독층이 확장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좀 다방면으로 지켜봐야 할 지점입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적발되는 그런 마약 사건들 보면 이전과는 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더라고요. 어떤 양상들이 있습니까? 네, 이제 청소년이 너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400명이 조금 넘었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1,200명이 넘는 수치였습니다. 3배 넘게 1년 사이에 이렇게 청소년들이 마약에 노출된 것은 특히나 가장 큰 문제로 우리가 인식해야 한다고 봅니다. 우선 일상에서 이렇게 마약을 접하기 쉬워진다는 것이 가장 첫 번째 문제이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마약뿐만 아니라 비슷한 유해 물질, 대체 마약이라고 불리는 이러한 환각 물질에 대한 접근도 굉장히 쉬워진 상황입니다. 호주에서 일어난 크로밍 챌린지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네. 탄화수소 연기 흡입을 통해서 이렇게 청소년이 사망을 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와 같이 기존에 설정되어 있던 마약류의 가이드라인을 뛰어넘는 유해 물질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행정이 이 속도를 따라가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청소년들을 위한 어떤 마약 근절이라든지 예방 이런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제대로 있습니까? 부산시의 마약류 관련 지원 사업은 중독차 치료 보호비 지원, 그리고 마약류 예방 홍보나 재활 교육 딱 2개의 사업만 존재합니다. 1년 예산은 24년 기준으로 1억 7천만 원밖에 없었습니다. 치료를 할 수 있는 센터도 없고 치료에 대한 전문성도 없다 보니 6명 정도밖에 치료를 못하는 상황입니다. 결과적으로는 크게 의미가 없는 예산이다라고 네네. 보여지는 것이고요. 또 마약류 관련 지원은 있지만 환각물질에 대한 지원은 없습니다. 그리고 10대 지금 청소년의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교육청의 경우에서는 현행상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서 청소년의 흡입 현황을 파악할 수도 없고 학교나 교육청으로 현장에서 발견이 된다고 해도 통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전반적으로 관리 자체가 되지 않는 행정이다. 그래서 조례 개정뿐만 아니라 국회에서도 빠르게 상위법 개정들은 함께 이루어져야 할 시점입니다. 신종 마약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 들어오는 경로도 굉장히 다양한데 뭔가 좀 다방면에 여러 구석구석까지 챙기는 그런 대책이 필요해 보이는데
어떤 부분들이 굉장히 필요할까요? 결국에는 유통책들을 막아야 됩니다. 그냥 근본이 해결되면은 사실은 행위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는 우리나라 스스로 마약 청정국이라 생각하고 정부에서도 계속 방치해 왔었습니다. 아주 오래 전부부터서요. 그래서 그런 인식을 이제 바꿔야 되는 것이고 또 입법부에서도 작년 같은 경우에 마약 수사 특활비가 2.75억 아주 적은 비용이 배정됐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삭감하려는 시도가 있었었거든요. 그래서 행정과 입법에서 더 이상 우리나라는 마약을 자시하면 안 되는 국가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유통책들을 철저하게 수사하고 또 엄벌해야지만 저는 마약으로부터 우리가 좀 안전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부산의 그 마약 어떤 그 들어오는 상황이나 이런 상황은 부산시나 우리 시의회가 체크를 좀 하고 있습니까? 아무래도 우리 부산 같은 경우는 항도 있고 항만도 있고 공항도 네, 있기 네, 때문에 네. 유통이 될 수 있는 경로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예전부터 마약 사범에 대한 단속이나 수사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지역이기는 합니다.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수사나 단속에만 좀 집중이 되어 있었지 이것을 어떻게 포괄적으로 행정이 우리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접근을 할 것인가에 대한 개념은 부족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는 실태 조사부터 좀 면밀하게 시행을 해야 하는데 유통을 막기 위해서라도 이 지금 화학물질 관리법에 규정된 유해 화학물질이라든지 그리고 향전신성 의약품 자체가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기 때문에 네네. 이 모든 것을 포괄할 수 없어 좀 차등적으로 이제 실태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도 드리고요. 마약 퇴치 운동 본부가 있습니다. 이 마약 퇴치 운동 본부에 조금 더 권한과 예산을 좀 더 투여하면서 전문가들을 더 양성하고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 집중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아까 부산시와 부산시 의회의 대책을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은 수사와 단속 같은 경우에는 경찰의 영역입니다. 이 행정에서는 프로그램 개발 그리고 실태 조사 그리고 의료용 마약에 국한돼서만 어느 정도 스크린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행정에서도 이 경찰과 협업해서 마약을 단속할 수 있는 이런 권한을 좀 정부와 국회에서 조금 더 파격적으로 내어주면 좀 우리 부산이 조금 더 안전할 수 있는 길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오늘 두 분 고맙습니다. 네.